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폐지하여 건동홍 라인 중 유일하게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지 않은 홍익대학교의 2022학년도 입시 결과를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홍익대학교는 서울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라는 두 개의 이원화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3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는 모집 인원이 많고 입결도 높은 서울 캠퍼스를 위주로 다루었으나 2022학년도 입결 분석 콘텐츠에서는 양 캠퍼스를 모두 다룰 예정이니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를 지망하는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홍익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와 2021학년도 입결 분석 콘텐츠의 링크, 그리고 2년간 두 수시 전형의 변화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홍익대학교 서울 캠퍼스의 경우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와 달리 학생부 종합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면접이 없는 서류 100%의 전형 방식인지라 홍익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전형,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과 결이 조금 다른 편입니다. 2023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말씀드렸듯 홍익대학교에서는 적당한 내신과 비교과를 가지고 있고 수능 성적도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한다면 다른 두 학교에서는 보통 학생부 종합 전형하면 생각하는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활동을 많이 한 인재를 뽑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홍익대학교는 전공 적합성이 필요가 없는 것인지 또는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는 성적이 좋지 않아도 활동이 퀄리티가 높으면 되는 것이냐고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른 학교에 비교해서 경향성이 그렇다는 것이지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홍익대학교는 많은 수험생들이 희망하는 인서울대학교라는 입지에 걸맞게 당연히 일정 수준의 성적이나 입학 이후 전공 공부에 적응하여 무사히 졸업할 수 있는 역량 정도는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에서는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보통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하는 내신이 높은 학생들이 유입되어 최종 등록자들이 내신 성적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는 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인문계열 국수 영탐 중 2개 영역 합 8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 한국사 필수 응시, 자연계열 국수 영탐 중 2개 영역 합 9등급 이내, 과탐 상위 한 과목 한국사 필수 응시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당락을 크게 좌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오히려 대부분 충족할 수 있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 하는 사실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지원을 철회한 수험생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2023학년도 수시 모집에서의 변경사항도 첨부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2학년도 홍익대학교의 수시 입결을 2021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포함해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콘텐츠의 자료 역시 최종 등록자를 기준으로 한 입결 자료입니다. 그렇기에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교과 100%로 선발하기 때문에 충원율이 높을수록 최초 합격자군이 성적대와 차이가 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차 1은 최종 등록자의 평균 성적에서 50% 등급화 성적을 뺀 값, 편차 2는 최종 등록자의 평균 성적에서 70% 등급화 성적을 뺀 값, 편차 3은 최종 등록자의 50% 등급화 성적에서 70% 등급화 성적을 뺀 값입니다. 첫 번째는 홍익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인 서울 캠퍼스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자 전형과 세종 캠퍼스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입니다. 2021학년도까지는 양 캠퍼스 모두 추천 인원 제한이 없는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을 동일하게 운영하다 2022학년도부터 서울 캠퍼스에서는 학교장 추천 인원이 5명으로 제한되면서 명칭도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자 전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학년도부터는 학교장 추천 가능 인원을 10명으로 늘렸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을 산출할 때는 계열별로 반영하는 교과가 다르고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만 반영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 교과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했다면 모두 반영하되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을 90%, 진로 선택 과목을 10% 반영하며 환산 점수표를 봤을 때 A는 1등급, B는 3등급, C는 4, 5등급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니 더 말할 것도 없이 최대한 성취도 A를 많이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전형이 2022학년도 입시 결과 자료 그리고 서울 캠퍼스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자 전형과 세종 캠퍼스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이 2022학년도 입결 자료를 각각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정렬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최종 등록자의 평균 내신 성적과 50% 등급화 성적이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평균 성적과 70% 등급화 성적은 홍익대학교 입학처, 50% 등급화 성적 지표는 대학 어디가가 출처인데 아마 대학 어디가 측에서 평균 성적을 50% 등급화 성적으로 기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편차 1 지표는 모든 모집 단위에서 0으로 나오기에 제공하지 않았고 비록 두 값이 똑같기는 하지만 편차 2와 편차 3만 자료에 표기하였습니다. 해당 전형이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 캠퍼스 공과대학 컴퓨터 데이터 공학부는 2022학년도부터 컴퓨터 공학과와 산업 데이터 공학과로 모집 단위를 분할해 모집하는데 2022학년도, 2021학년도 입결 비교 분석 자료에서는 분할 이후의 모집 단위라도 분할 전 모집 단위와의 차이를 보기 위해 2022학년도의 컴퓨터 공학과와 2021학년도의 컴퓨터 데이터 공학부를 그리고
그리고 2022학년도의 산업데이터공학과와 2021학년도의 컴퓨터데이터공학부를 비교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단위가 나뉜 이후 컴퓨터공학과의 입결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향성이 유지될지는 2023학년도 입시가 끝난 이후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 캠퍼스에서는 2022학년도에 추천 인원을 5명으로 제한하게 되면서 전형이 모집 인원도 383명에서 244명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내신 성적 순으로 추천 기회를 제한하기 때문에 추천 인원 제한이 생겼으면 성적이 올라가야 하는 것이 아닌지, 왜 홍익대학교 서울 캠퍼스의 입결은 비슷하거나 내려갔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먼저 이전보다 내신이 상위 성적대에 분포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했을지라도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 사이에는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신이 높은 학생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많이 못 맞췄을 가능성,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춰 합격했을지라도 홍익대학교에 등록하지 않아 최종 등록자의 입결에는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팀장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 중 건국대학교의 전형 변화가 핵심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는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홍익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3개년 변화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수월한데, 2022학년도부터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학생부 종합 전형만 운영하던 건국대학교에서도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내신이 높은 학생이 건국대학교에 지원하고 싶다면 서류 70% 교과 30%로 그래도 교과 성적을 조금이라도 보는 학생부 종합 KU 학교 추천 전형에 지원할 수밖에 없어 고내신이라는 장점을 10분 활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학년도에 무려 교과 100%인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이 생겨서 건국대학교에 관심은 있었으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선발해서 부담을 느끼던 학생, 건국대학교를 안정해서 하향 지원으로 붙어놓고 싶은 학생 등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건국대학교로 몰렸기 때문에 2022학년도 건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의 입결을 보시면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평균 성적이 1점 후반대로 홍익대학교보다 조금 높게 형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건국대학교는 홍익대학교보다 전공이 다양해 두 학교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건국대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고, 비슷한 전공이라도 건국대학교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비교적 여유로워서 건국대학교와 홍익대학교에 같이 지원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 때문에 건국대학교에만 합격한 내신이 좋은 학생들도 꽤 있겠죠. 그런데 올해부터 다시 건국대학교에서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에 서류평가를 도입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석 소장님께서 2023학년도 건국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말씀하셨듯 건국대학교는 내신 6등급까지는 큰 격차가 나지 않게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서류를 30% 평가한다는 것은 다시 학생부 종합 KU 학교 추천 전형으로 회귀하는 맥락이라 보시면 됩니다. 2021학년도보다는 내신의 비중이 조금 늘어났고요. 즉 2023학년도부터는 홍익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자 전형이 내신 성적만으로 건동홍 라인의 대학교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유일한 선택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건국대학교의 6등급 페널티 방어 시스템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비교과가 그렇게 특출나지는 않지만 내신이 높은 학생들에게 그냥 건국대학교를 써도 합격할 것이라고 하여 이러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우도 생기기는 하겠지만, 이번 콘텐츠를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라도 건국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 80% 면접 20%로 평가해 언뜻 보기에 건국대학교와 비슷하게 비교과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이 내신 성적 시스템이 건국대학교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시면 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 팀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다시 홍익대학교로 내신이 높은 학생들이 많이 유입되어 입결과 경쟁률도 어느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2023학년도에 5명이었던 추천 인원을 10명으로 늘리며 전형 선발 인원 또한 290명으로 늘렸으니 말입니다. 때문에 교과 100%로 대입을 치르고 싶은 수험생들께서는 홍익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자 전형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셔서 합격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세종 캠퍼스의 경우 2023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였으나 위에서 말씀드렸듯 큰 영향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해당 전형이 2022학년도 입시 결과 및 양 캠퍼스에서 최종 등록자의 평균 성적을 기준으로 성적이 높은 모집 단위를 정렬한 자료입니다. 우선 학생부 종합 전형인지라 정량적인 내신 지표로만 합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기도 하고, 홍익대학교는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일반고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조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이 함정에 속지 마시고 50% 등급화 성적, 70% 등급화 성적 및 여러 편차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50%, 70% 등급화 성적 또한 단순히 10명 중 5등, 7등에 해당하는 학생의 성적이므로 전체적인 입결 분포를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 비일반고 학생들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 캠퍼스의 편차 2 지표의 값이 작은 순서대로, 즉 최종 등록자의 평균 성적이 70% 등급화 성적에 비해 높은 정도가 큰 순서대로 모집 단위를 정렬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불어불문학과는 평균 성적 자체도 낮은 것을 보면 일반 고등학교에서 잘 다루지 않는 프랑스어 공부를 한 경험이 많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프랑스어 공부를 잘 해나갈 수 있는
있는 어학적 역량을 보여주기 용이한 학생들이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라 이들이 많이 합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편차 이 지표가 보통은 음수이지만 3개의 학과에서는 양수인데 이는 10명 중 7등이 내신 성적보다 평균이 낮다는 뜻으로 그렇기 위해서는 8, 90등의 학생들은 7등의 성적에 비해 많이 낮아야겠죠. 이 또한 비일반고 학생들이 꽤 유입되었음을 함의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전형이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서울 캠퍼스에서는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자 전형이 줄어든 인원이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이동하면서 전반적으로 모집 인원이 모두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자 전형이 인원이 다시 늘어나면서 또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인원은 542명에서 514명으로 줄어들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홍익대학교에서 3년간 전형 방법을 유지하고 있고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에서도 홍익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입결과 영향을 주고받을 만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건국대학교의 서류 70% 교과 30%였던 학생부 종합 KU 학교 추천 전형이 교과 100%의 학생부 교과 KU 지역 균형으로 바뀌면서 부족한 비교과를 성적으로 보완하고자 했던 학생들이 홍익대학교로 조금 유입되었을 수는 있겠습니다. 올해 입시에서 주목할 점은 홍익대학교가 건도공 라인 중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면접 자기소개서가 없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있는 유일한 대학교라는 점입니다. 석 소장님이 표현을 빌리자면 홍익대학교는 건도공 라인이 수문장으로서 교과, 비교과, 수능에서 적당히 모난 곳 없는 학생들을 뽑아 잘 키워내는 것이 홍익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설계 의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는 대학은 비교과가 더 출중한 학생이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왜 비교과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학생도 합격한다고 하는 것인지 혼란이 생기실 수 있어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교과가 부족하거나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경우 자기소개서가 있는 대학 지원을 좀 더 권유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는 같은 라인 대학에서 전형 방법은 비슷한데 자기소개서 제출 여부만 차이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시 지원을 위해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를 쭉 돌아보셨을 때 해당 대학에 지원하기 완벽하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는 드물기에 내신이 부족하거나 활동 기록이 미약하거나 어쩌면 둘 다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실 수 있는데 건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는 이러한 점을 무마할 기회를 면접 자기소개서를 제공하고 홍익대학교는 까다로운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냐는 수험생 개인에게 달렸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지원하게 맞춰버리면 모자란 비교과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겠죠. 다만 포스팅 초입에 말씀드렸듯 그렇다고 생활기록부와 전혀 상관없는 학과를 지원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익대학교 인재상 콘텐츠의 링크를 첨부하니 학생부 종합 전형이 준비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오늘 이 콘텐츠가 홍익대학교 지원을 희망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